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박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림위버를 이용해서 로컬 사이트와 리모트 사이트를 설정하고 또 사이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오늘은요, 드림위버에서 문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정하고 문서의 속성을 설정하는 등 드림위버로 만든 문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요. 저는 조태호 씨 강의가 끝난 다음에요. 이 매크로미사의 또 그래픽 툴 파이어웍스가 있잖아요. 그 파이어웍스를 이용해서 웹 디자인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재밌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리모트 사이트와 로컬 사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윈도우, 사이트 관리자를 열어서 함께 동시에 편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이트의 디렉토리나 아니면 그 안에 설정되어 있는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다시피요.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드림위버 내에서 문서를 어떻게 변경하고 속성을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문서의 속성을 변경한다는 내용은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웹 브라우저에 뜨는 그 타이틀 창에 뜨는 그러한 문서의 제목을 바꾼다는 것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 모든 텍스트에 걸려있는 링크를 바꾼다든지 링크의 성격을 바꿔서 색이나 아니면은 롤오버 됐을 때의 어떤 모습을 변형을 준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서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문서의 속성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할 거는요. 타이틀을 바꿔보는 겁니다. 자, 타이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웹 홈페이지든 서핑하시다 보면은요. 브라우저 맨 윗부분 상단에 이 브라우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보시고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제목이 있죠. 자, 문서 타이틀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방송대학TV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홈페이지가 뭔지를, 자, 이렇게, 내용을 보셔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홈페이지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면은요, 즐겨찾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윗부분에 있는 타이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림위버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드림위버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을 시켜서 타이틀을 변경하시는 거는 지난주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바로 변경을 하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페이지의 모든 속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메뉴를 선택을 함으로써 전체를 다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메뉴냐 하면은요, 페이지에다 마우스를 대보세요. 마우스를 대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이 페이지 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맨 아래 부분까지 쭉 내려가시면은요, 맨 아래에 페이지 속성이라고 있죠. 자, 페이지 속성이라고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새로운 창이 뜨는데 어떤 창이 뜨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속성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 창의 맨 윗부분에 무제 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올라가 보실까요? 이 드림위버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문서의 이 제목이 무제 문서가 된 거예요. 자, 무제 문서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름 한번 바꿔봅시다. 자, 드림위버 가이드라고 바꿔봤어요. 자, 바꾸고 나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확인 버튼이 있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서의 제목이 있는 부분을 보실까요? 드림위버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문서가 드림위버 가이드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두 군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요.
브라우저가 뜨면서 미리 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것도 지금 본문에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보이지만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이죠. 드림위버 가이드라는 문서 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의 타이틀을 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드림위버로 돌아가 보실까요? 자,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번 봐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웹 홈페이지는요. 단순하게 소스만 보실 수 있는 소스 보기와 그리고 디자인은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디자인 보기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어떠한 웹 홈페이지든 아무리 아름답고 그런 화려하고 역동적인 사운드가 가미된 그런 웹사이트라고 해도 그 속내에 보시면은 그러한 웹사이트를 보여지게끔 하는 다양한 그런 아주 복잡한 난해한 HTML 언어가 뒤에 숨겨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하셔야지 이미지가 화려하게 보이고 사운드가 역동적으로 연출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 보기와 함께 디자인 보기를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드림위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아주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림위버를 보시면은요. 왼쪽에 코드 보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소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타이틀 부분에 드림위버 가이드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소스와 디자인 보기, 코드와 디자인 보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누르셔서 두 개를 동시에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를 수정하고 본문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소스 보기와 코드 보기 그리고 디자인 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하심으로써 좀 더 쉽고 간결하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틀을 변경을 해봤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배경화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밑그림을 그려놨으면요. 그 밑그림을 삽입해서 밑그림을 어떻게 또 편집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까랑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메인 스테이지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맨 밑에 있는 페이지 속성을 맨 아래에 있네요. 자, 페이지 속성을 클릭하시면요. 페이지 속성 창이 나오죠. 이제부터 하나씩 제가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배경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경 이미지가 그 뒤에 이제 배경으로 뿌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알맞은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찾아가신 다음에 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신 다음 적용을 눌러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배경이 방금 준 그런 배경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넣는 것은 배경 이미지란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배경 이미지를 넣지 않고 배경 색을 넣겠다 하시면은요. 배경 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 색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요. 자,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번에 보시기 위해서 자, 이미지 보기로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뒷부분하고 동시에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자, 배경 이미지 넣는 법, 배경 색 넣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글씨를 쓸 때 그 글씨의 색상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이 텍스트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자, 텍스트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써지는 글씨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방문한 링크, 활성 링크 세 가지가 되어 있죠. 링크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걸린 곳이 어떠한 식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어떠한 색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방문한 링크는 방금 보여진 그런 링크가 전에 내가 갔던 곳인지 안 갔던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 색깔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이고요. 활성 링크는 이 링크를 지금 선택했을 때는 이게 선택한 링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백을 주는 부분이 있죠. 자, 여백을 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를 삽입한다든지 플래시 파일을 삽입할 때 왼쪽과 위쪽에 기본적으로 여백을 이렇게
띄워주게 돼 있어요. 그 여백의 공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왼쪽 여백, 위쪽 여백, 여기는 여백 폭, 여백 높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왼쪽 여백, 위쪽 여백은 익스플로러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태그고요. 그리고 여백 폭과 높이는 넷스케이프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서 인코딩이라는 부분에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로 작성을 하시겠죠? 한글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작성하실 때는요. 한글 인코딩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문서 인코딩 부분을 보시면은 수많은 국가의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궁리를 해서 이것을 웹페이지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웹페이지로 옮기기 전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배너를 넣고 어떠한 부분에 내비게이션 바를 설치를 하고 이 내비게이션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그런 파일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밑그림이 지금 작업 공간에 바탕이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그림을 깔아주는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바로 이 바탕 이미지라는 부분이에요. 바탕 이미지의 검색 부분을 누르시면요. 자, 사이트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은 여기에 배너와 로고가 들어가고 제품 정보, 기술 유전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바탕 화면에 밑그림이 깔렸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위에 배너가 들어가게끔 표를 만들어주고 제품 정보에 맞게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진해요, 색이요. 그렇죠? 색이 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슨 다른 글씨를 썼을 때 이게 밑그림의 색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 집어넣으신 색인지를 모르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속성창을 열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 윗부분에 이미지 투명도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 40% 정도로 하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자, 확인을 눌러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밑그림의 색이 흐려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밑그림의 색을 여러분들이 투명도를 조정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지금 삽입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밑그림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눈금자와 격자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미지의 크기를 내가 삽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 화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눈금자나 격자가 도와준다면 빠른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눈금자와 격자를 어떻게 열고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눈금자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보기 메뉴로 가셔서 눈금자 부분에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눈금자에 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윗부분에 이렇게 눈금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준점을 이렇게 조절을 하심으로써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눈금자고요. 자, 그럼 이제 격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격자를 열어보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예요. 격자라는 부분, 보기에서 격자라는 메뉴로 가신 다음 격자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자, 격자가 이렇게 뒤에 흐릿하게 나와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근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격자의 색깔이 너무 흐리죠, 지금. 자, 격자의 색깔이 흐리기 때문에 이 격자의 색을 좀 더 눈에 잘 띄게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한번 격자로 가셔서 이 격자에 격자 편집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격자 편집을 클릭하시고 나서 이 색상이 있죠? 색상 부분을 좀 더 진하게 자,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표시는 실선이나 점선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격자 보기와 격자의 물리기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옵션도 줄 수가 있고 또 간격도 픽셀 단위인지 아니면 인치인지 센티미터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격자를 제가 일단은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뒤에
어떻게 변화하면 봐보세요. 자, 이렇게 격자가 아주 뚜렷해졌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격자의 간격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단축키 기능이에요. 자, 단축키는요, 여러분들이 웹 디자이너로서 아니면은 누군가의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느끼시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요, 단축키 기능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축키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를 익혔다고 해도 그 단축키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단축키를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절하실 수가 있는 기능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단축키 설정을 위해서 편집이라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키보드 단축키라는 부분이 있죠. 자, 키보드 단축키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단축키 설정을 위한 단축키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불러오는 중이죠. 자,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요,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라는 그런 현재 설정이 있는데, 자, 매크로미디어에서 만든 제품은 드림위버를 사용하시든 플래시를 사용하시든 다 하나의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뭔가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이 중에서 한번 뭔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라고 지금 설정이 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부분을 똑같이 카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카피가 된 곳을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면 되는 거죠. 자,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설정 복제라는 그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무슨 이름으로 카피를 할 것인가, 이름을 결정하라는 창이 나오죠. 이 중에서 그냥 이대로 4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키보드 단축키가 4번 1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요, 예전에 있던 것들이 위에 있고요. 자, 이렇게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가 위에 있죠. 그리고 4번이 생겼어요. 이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와 똑같은 것이 지금 4번 1에 생겼다는 뜻이고요. 그 밖에 다른 드림위버 3에서 사용하던 것들이라든지 BB 에디트라든지 아니면은 홈사이트 등에서 쓰는 단축키도 여기에 모여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매크로미디어 스탠다드 4번 1이라는 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도움말 부분을 한번 보죠. 도움말 중에서 지금 환영합니다라는 창이 뜨게끔 하는 것에 단축키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단축키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축키를 한번 골라서 집어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누름키를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름키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력하는 것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컨트롤 A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A를 누르니까 자, 컨트롤 A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단축키는 이미 모두 선택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를 하니까 사용이 안 돼 있다고 나오네요. 자, 컨트롤 D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요, 자, 환영합니다라는 부분이 컨트롤 D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환영합니다라는 창이 뜨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가 이제부터 컨트롤 D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D를 누르니까 자,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창이 뜨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크로미디어의 스탠다드 단축키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재편집이 가능하고 또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드림위버로 만들어진 문서의 속성을 어떻게 변경하고 또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잡한 사이트를 만들 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만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위버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매크로미디어사의 그래픽 툴인 파이어웍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하고 웹을 제작을 할 때 이 그래픽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매크로미드사의 그래픽 툴인 이 파이어웍스를 이용을 한다면 웹 제작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이어웍스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았을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일단은 파이어웍스는 웹 제작을 할 때 그래픽 편집에 아주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그램이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슬라이스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우리가 웹에 필요한 이미지를 잘라내서 웹에 삽입할 때 상당히 용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웹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편리했고, 또 무엇보다도 드림이버와 플래시와 같이 잘 연동이 된다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었습니다. 이 파이어웍스는요, 이미지 편집을 할 때 벡터 드로잉과 또 비트맵 드로잉,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벡터 이미지와 이 비트맵 이미지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벡터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외곽에 있는 테두리의 선의 값들을 갖고 있어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해도 전혀 이미지에 손상이 없는 그러한 형태의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트맵 이미지는요, 그 값들, 그러니까 화소 단위, 그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해서 그 점들이 커지게 되면 그 점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꺼끌꺼끌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맵은 확대나 축소할 때 용이하지 않고 벡터 이미지는 확대나 축소할 때 상당히 용이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러스트를 하거나 어떤 아이콘을 디자인하거나 그럴 때는 이 벡터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요. 이 파이어웍스는 벡터 드로잉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웍스는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화면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파이어웍스가 실행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보면은 포토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우리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았죠. 툴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 이 툴박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캔버스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다 드로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패널들은 왼쪽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툴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설정 값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이 파이어웍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타 그래픽 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파이어웍스가 웹 디자인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캔버스 창이었죠. 이 캔버스 창에 굉장히 특정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웹사이트의 어떤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자, 상단에 이미지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컨텐츠도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두를 다 파이어웍스로 글자를 입력했고 또 사진을 불러왔고 라인을 그렸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이어웍스의 캔버스 창 위쪽에 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오리지널, 프리뷰, 그리고 이업, 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오리지널은 그림을 편집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프리뷰는요,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것을 웹 브라우저로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프리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요.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메뉴, 이 부분은 메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웹 브라우저에서 볼 때 어떠한 구조를 통해 볼 수가 있고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이게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후보 기능이 있고 손 모양으로 바뀌고 하이퍼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프리뷰로 해준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 to up, for up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림 파일을 GIF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죠. 자,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그림, 웹사이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접속을 할 때요,
이 그림 파일의 용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28.8K 그러니까 28.8 bps의 모뎀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그런 로드 시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토샵의 이미지 레디와 거의 비슷한 기능이죠. 그래서 for up을 누르면 역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용량의 GIF 그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셨듯이요. 이렇게 웹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또 웹사이트 편집할 때 상당히 편리함을 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웹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또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또 샘플 파일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어떤 샘플 파일을 하나 열었는데요. 이 그림 파일은 단순히 스틸로 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그림 파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림 파일입니다. 역시요, 이 위쪽에 보면은 오리지널, 프리뷰, 투업, 포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패널, 패널을 선택을 해주면요. 프리뷰를 한번 볼까요? 자, 프리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아랫부분에 우리가 플레이 버튼과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버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마우스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키니까 지금 현재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들이 움직이는 경로들을, 패스들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떻게 움직일까 각각의 그림들을 우리 플래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심벌화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그림들을 심벌화해서 움직이는 경로를 지정을 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요, 플래시로 전송을 해서 플래시 파일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GIF 애니메이션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셨다시피요, 우리가 어떤 멀티미디어 페이지를 구현하는데 이러한 움직이는 파일까지도 잘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파이어웍스를 이용해서 그럼 웹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웹페이지로 출력하고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샘플 페이지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페이지죠. 자, 지금 보면요. 이렇게 텍스트 에리어에서 텍스트를 입력했고요. 이쪽에도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메뉴들을 편집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메뉴와 서브 메뉴들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요. 디자인을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디자인하고 코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파일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파일 메뉴 아랫부분에 프리뷰 인 브라우저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프리뷰 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 파일이 바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림 파일로 전송된 것이 아닙니다. 메뉴를 마우스로 가져가게 되면 서브 메뉴가 나오고 있고요. 각각의 서브 메뉴로 갈 때마다 후보 기능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작업을 굳이 홈페이지 저작 툴 같은 걸 사용을 안 하고 파이어웍스에서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파이어웍스 보시면서 야, 정말 막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죠? 저와 함께 앞으로 이 파이어웍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는요, 파이어웍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드림위버의 문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는 글꼴 설정과 또 문서 오브젝트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